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5년에 휴가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의 건강은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주치였던 심장 전문의 화이트 박사가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병에 걸린 건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짝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지방 단계.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류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심근경색 사건 이후에 정부와 학계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지방을 줄이면 심장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방을 줄이면. 지방을 줄이면. 예,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말을 듣고 지방을 먹으면 안 돼. 지방은 독이야. 무조건 저지방, 고탄수화물식으로 먹어야 돼. 라고 식단을 바꾸게 됐죠. 지방이 범인이 됐네. 그쵸? 무지방 요거트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죠.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좋다고.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방은 나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지방 함량 자체에 대한 히스테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낮게, 지방 없이. 모든 지방은 나쁘다라는 인식은요, 네. 한참 동안 이어졌거든요. 1970년, 80년대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우리가 익숙한 말이 미국에서 유행합니다. 바로 low fat. 로페. 로펫이 쫙 불게 되고요. 지금은요, 저당 열풍을 그때는 저지방 운동으로 많이 그때 따랐죠. 당시 사람들은요, 지방이 없으니까 이 음식은 나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겠지라고 해서 로우 팻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일단 비싸도 요거를 샀어요. 그 식품이 정제된 가공식품인지 또는 어떤 지방이 줄어든 건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았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식단의 변화는 미국의 비만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요. 오히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인들의 비만율은 저지방 식단 공급가 본격화된 1980년을 기점으로 쫙 수직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혈관 질환 발병률도 쫙 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지방을 빼면 맛이 없지. 맛이 없어요. 맹맹해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지방을 넣지 않는 그 대표적인 과자가 뭐냐면 크래커. 바삭하죠. 목매는 애들. 자, 그런데 그 맛없는 네. 크래커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꿀을 발라. 잼. 그쵸. 결과적으로 지방의 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탕을 투여하게 됩니다. 잼이나 꿀이나. 자,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은요, 건강을 해치는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같은 지방은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이고. 오히려 설탕 섭취량은 점점 올라가는 이상적인 현상들이 연결되게 되죠. 그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당뇨병 환자 수가 무려 7.5배, 즉 750%나 폭증을 했고요. 고혈압 환자 수도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도 좀 줄지 않았을까요? 많이 운동도 알았어. 많이 하고 먹는 거 좀 관리도 알아서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식품적인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nothing, 전혀 줄지 않았어요.
아니 왜? 중독된 건가? 아니면 아는데도? 체질이 변했나? 예. 혈관 질환은요 여전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고요. 네. 여전히 그대로. 미국에서만 약 33초마다 한 명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아이고야. 있습니다. 1분에 2명씩 거의. 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고혈압 유병자 수는요, 약 1,200만 명. 아이고.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수는요, 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요즘 나온 또 개념이죠. 당뇨 전 단계. 네. 요거까지 확인을 하면은 약 2천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제를 좀 바꿔야 돼요. 네. 지방을 얼마만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 요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진화가 우리에게 뺏어간 생존의 열쇠. 어쩌면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맞아. 왜냐면 지금-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메가 3와 6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 비율. 비율 중요하죠. 네, 원래 인류의 조상이 수백만 년 동안 오메가 3와 6의 섭취 비율을 자연에서 먹다 보니까 네. 1대1 정도가 유지되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식단을 지금 보면 그 비율이 1대 15에서 1대 20까지 벌어져 있다. 어떤 건 1대 100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음식들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메가 6를 오메가 3보다 거의 뭐 20배나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깨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식탁을 눈으로 대충 훑어만 봐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외식 메뉴나 튀김 요리,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오메가 6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바라기 씨유의 경우에는 1대 320이고요. 여봐. 포도 씨유는 1대 690입니다. 이제 포도 씨유에다 달걀 후라이를 해 먹게 되면 우리는 그 1대 690의 비율로 오메가 섭취를 하는 6 거죠. 폭탄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육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문제입니다. 캔웨어.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는 뭘 먹고 살죠? 사료를 먹죠. 그렇죠.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자란 그런 가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 사료가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무려 1대 60인 것을 먹고 자란 거예요. 한숨이 아니 나온다. 그러면 동물성 지방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오메가3와 6 이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제기한 논문이 2002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사실 그때 당시 영양학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논문을 발표한 이 아르테미스 박사는 오메가3와 6의 이 불균형이 만성염증을 비롯한 혈관 질환과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 4 이하로는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옳은 권고를 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독실 찬스로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오메가3와 6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인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확연히 다른 게 문제예요. 먼저 오메가3를 살펴볼게요. 오메가3는 굉장히 특이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사슬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휙 하고 꺾여져 있거든요. 이 구조 덕분에 세포막 사이사이에서 오메가3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 자체의 유동성을 늘린다고 하죠.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그럼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 영양소 그리고 호르몬의 흡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졌다. 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6는
도당체 무슨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하는 거죠? 차 교수님. 우리가 369에서 6하고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3만 좋고 6은 나쁘냐? 아니에요. 6도 필요합니다. 다만 오메가6는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이 오메가3와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딱딱하게 만드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세포막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요. 잘못하면 세포막이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메가6는 반대로 이 세포막을 약간 빳빳하고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이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있어야 되네. 예, 그렇죠. 실제로 오메가6 역시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이긴 하지만 오메가3에 비해서는요, 이게 좀 덜 꺾여서 좀 그래도 일자에 가까워. 그래서 세포막 사이에 들어가면 오메가3보다 훨씬 빽빽하게 밀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세포막이 점점 단단하고 빳빳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6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지방산이거든요. 염증은 체내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과잉 상태로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당히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든 극단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현대인들은 이 오메가3보다 6를 평균적으로 20배나 더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 불균형으로 인한 이 혈관 건강 적신호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혈관은 항상 이 탄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 혈류가 흐를 때 생기는 높은 압력을 유연하게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메가3가 부족해지고 오메가6가 많아지면은 세포막이 너무 단단해지면서 혈관이 그 힘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동맥 경직도예요. 경직도. 딱딱해지는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분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아주 그냥 아우 나이. 결국 이 체내 NO,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웠던 혈관이 반대로 점점 딱딱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종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다가 결국 쌓이면 이 압력을 못 버티고 빵! 무섭다. 혈압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상처받은 혈관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대마종자율소 아르기닌 성분입니다. 아르기닌 하면 남자에 좋다. 힘 들어보셨죠? 이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체내에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가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아르기닌은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로 전환이 됩니다. 어머나 이거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은 산화질소의 힘으로 딱딱했던 이 마음이 말랑말랑 풀어지고요. 혈관이 자연스럽게 다시 넓어지니까 막혀있던 혈류도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고지혈증을 가진 성인 환자들에게 4주간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혈관 확장 능력이 약 3.3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르기닌 하면 활력, 피로회복 그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혈관을 넓혀줘서 지금 혈액을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니까 진짜 놀랍네요. 남성분들이 이 아르기닌 때문에 장어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르기닌 때문에 이제 뭐 장어나 굴 같은 이 보양식들 많이 드시는데 네. 자 그런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비싸요. 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마 종자유 속에도 아르기닌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장어의 아르기닌 함량은 100g 기준으로 1,142mg, 굴은 512mg인데요. 네. 대마 종자유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의 함량은요 네. 무려 3,7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니 따로 장어가 몇 마리요? 장어 먹을 필요 없겠네. 근데 물론 이게 대단한 너무 좋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상한 게 뭐냐면 나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화도 나고 힘도 빠지고 나이 들면 혈관도 늙고 뭐 탄력 떨어지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혈관이 나이 드는 거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 건강도 결국엔 노화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몸들 식구들은 노화의 주범 다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 넘치는 산소, 그렇죠. 활성산소가 그 주범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정말 무서운 게 혈관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아서 혈관은 늙고 녹슬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혈관 건강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 대마종자유에는 퀘르세틴, 나린진, 카테킨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렇죠.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대마종자유의 성분을 살펴보면요. 퀘르세틴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이 퀘르세틴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직접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퀘르세틴은 단순한 항산화제를 넘어서 체내 항산화력을 높여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력을 높인다. 이름도 좀 멋져. 자, 실제로 퀘르세틴이 풍부한 대마종자유와 다른 종류의 오일들의 항산화력을 비교해 보면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마종자유의 항산화력은요, 올리브유의 4배, 카놀라유의 4.3배, 그리고 코코넛 오일보다는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와. 성분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건 인정. 그래서 걔네들을 꽉꽉 담았어요. 근데 몸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말짱도루묵인 거잖아요. 대마종자유가 체내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게 맞나요? 네, 이 대마종자유는 그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마종자유 같은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소화 흡수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거든요. 네. 우선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은 담즙산이라는 소화액을 분비해서 네. 기름을 잘게 분해하고 네. 일종의 유화라 그러죠. 네. 물에 섞일 수 있는 수용성 물질로 바꿔줘야만 비로소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문제는 노화. 아유. 나이가 들수록 이 잘게 쪼개주는 유화 담당을 하는 담즙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고기 잘 못 먹어. 소화가 안 되거든. 지방을 잘게 분해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담즙산 농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72%가 낮아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무려 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휴. 즉 아무리 좋은 지방을 먹더라도 나이가 들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마종자유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되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세포막 구조를 보면은 세포 바깥으로 나온 머리 부분은 물같이 난 친수성, 네. 내부로 들어간 이 꼬리 부분 서로 만나는 이 이중층 부분은 기름같이 난 친유성으로 이루어진 인지질 이중층 구조인데요. 그래서 친수성 구조가 아닌 대마종자유는 세포막 바깥에서부터 그냥 입구 컷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네. 그렇죠. 가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마종자유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하이퍼셀 공법입니다. 대마종자유를 친수성 구조의 인지질로 한번 감싸서 우리 몸의 세포막과 들어오세요 이렇게 열어주게끔 네. 입구컷 안 당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이퍼셀 공법인 거죠. 이 대마종자유가 친수성으로 바뀌면 세포막이 튕겨내지 않고 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들어와 하는 거죠. 와. 맞습니다. 이 대마종자유의 체내 흡수율이 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하이퍼셀 공법 같은 인지질 복합체 형태는 체내 흡수율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하이퍼셀 대마종자유의 흡수율이 무려 142%가 높았고요. 장 점막 침투율 중요하죠. 이것 또한 약 2배 높았다라고 합니다. 야,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 오늘 엑소 찬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셀 대마종자유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000mg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마종자유를 선택할 때는 체내 흡수율을 높인 무슨 공법이죠? 하이퍼셀 공법. 그렇죠. 하이퍼셀 공법인지를 함께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